숭실고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근데 이거 안 좋게 말하면 명확한 출제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단점이 정말 많은 분야를 아이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난이도는 높지만은 피로도는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출제 범위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빠른 독해, 바른 독해라고 1학기 때 처음 꽂힌 교재예요, 이게. 근데 2학기 때 들어와서 중간고사 때 5강에서 11강까지 나갔고요.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 48%로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. 처음 꽂힐 때만 해도 이게 교과서랑 비슷하게 한 30%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거의 50%에 육박하는 비중으로 나와 있죠. 그래서 범위가 적지는 않습니다. 좀 많아요. 애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률복화에서 이번에 범위가 좀 많다 보니까 원래 15강씩 들어가는데 이번 중간에서는 12강 들어갔어요. 20%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. 세 번째로 교과서 부분인데 1학기 때 쓰던 교과서랑 좀 달라졌어요. 그래서 실용이긴 하나 독해와 작문으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. 난이도는 근데 높아졌는데 몇 문제 안 나오거든요. 사실 한 4문제 정도 나왔을 거예요. 근데 1학기 때는 30% 정도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15%밖에 나오질 않았어요. 그래서 애들이 이 부분을 안 하면 안 되나요? 버리면 안 되나요?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원을 뭐 3등급 맞으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문제, 그러니까 교과서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1등급, 2등급도 좀 위험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번에 2017년도 11월달 고1 모의고사가 14%로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2번 단어만 제외하면 1번, 3번, 4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해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어요. 총 살펴보면 한 78% 정도, 거의 80%에 육박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1번, 3번, 4번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어느 경향으로 출제됐는지 다음 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빠바랑 교과서랑 모의고사 부분인데 객관식은 사실은 좀 모의고사 유형이에요. 그냥 말 그대로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. 그래서 지칭 추론, 순서, 문장 삽입, 뭐 연결사, 빈칸, 단어 다 출제가 되어서 너무나 다양하게, 그래서 난이도가 낮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 때 기존에 안 나왔던 변형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고득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예문을 보면서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주관식 부분인데 저는 주관식이 숭실이 진짜 약간 특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총 6문제 주관식 중에서 한 문제는 단어고 나머지가 5문제인데요. 5문제 안에 소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세면 총 12문제가 나오는데 그 12문제 중에서 어법이 6문제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6문제예요. 근데 어법은 사실 모든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대비가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당황하지 않는데 내용 파악 문제는 사실 너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형편없는 문제가 나오고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고 너무 세세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약간 지역적인 문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쉽지만은 애들이 평소에 무시를 해서 이 부분에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2학기 기말을 대비하고 있으면서 지금부터 제가 그 지역적인 거를 꼼꼼히 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는 약간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부분을 대비를 조금 시켜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단어 변형 문제인데 지금 객관식 10번 문항에서 발췌를 한 문장만 그 문제 있는 문장만 발췌를 해왔는데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팬더곰이 2마리 새끼를 낳으면 야생, 2마리 다 케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야생에다가 1마리를 버린다라는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원래 이 부분에 버린다라는 내용의 원 지문에 abandon이 들어갔었는데 선택지를 보면 abandon이 없어요. 그래서 애들이 너무 당황했어요, 이거를. 근데 애들이 다 틀렸더라고요. 맞은 애가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도 찍어서 맞은 건데 어떻게 찍어서 맞았니 했더니 일단 2번, 3번, 4번, 5번 단어 뜻은 안 돼요. 1번을 몰라서 1번을 찍었대요. 근데 1번이 버리다의 뜻이었어요. 그래서 1번이 맞긴 한데
나머지 애들은 그럼 2, 3, 4, 5를 몰랐냐? 아니에요. 알았어요.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2, 3, 4, 5 다 알았는데 뭐라고 한 아이가 있냐면 그 어미 곰이 자연에다가 새끼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연이 입양을 한 게 아닐까 해가지고 5번 골랐더라고요. 이게 입양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 틀린 그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. 변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그런 선택지는 너네가 모르는 단어가 아니니까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찍어라. 그게 답일 거다라고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단어가 하나 남았는데요. 단어는 그러니까 단일 출제 지문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. 20%. 그리고 단어가 그 단어 뜻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단어 안에 있는 문장들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너무 오래 걸려요.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식 말씀드릴게요. 객관식에서 동의어, 반의어, 혼동 단어는 반드시 나옵니다. 특히 혼동 단어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객관식 3번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이게 자선기금 행사가 성공을 거뒀다라는 소리인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라는 소리예요.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엄청난의 동의어고 5번만 동의어가 아니어서 5번만 골라내면 되는 거였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틀렸더라고요. 단어 뜻은 알지만 원래 문장 예문에 아마 4번인가 2번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장 예문으로 4번인가 2번이 나왔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문장을 너무 열심히 외운 애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 2번 혹은 4번만 기억하는 거죠. 그래서 해서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객관식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부분이 혼동 단어인데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이걸 왜 틀리나 싶기는 해요. 근데 뭐 A번에 compassion, pension 중에 골라라. 3번, B번 중에 compulsive나 impulsive 중에 골라라 하면 일단 모양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. 발음도 되게 비슷해요.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그러니까 시험 때가 막 돼서 막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 애들은 이거를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. 아까 앞서서 단어 다 2, 3, 4, 5번 다 아는데도 틀리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건가 저건가 막 마음속에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이런 객관식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행이 지난 문제기는 해요. 하지만 숨 실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애들한테 대비를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좀 힘들어하죠.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. 그다음 그 단어 부분에서 서술형 부분 말씀드릴게요. 그 서술형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단어 부분인데 그 1번 중에서 조그마한 문장이 3개가 또 있어요. 각 한 문장별로 2점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그곳을 방문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해놓고 단어를 주어서요. 기본 단어를 퍼밋을 주어지는데 이 퍼밋이 사실 퍼미팅도 있고 티드도 있고 퍼미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 문장 안에서 과연 명사인지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되죠. 이 부분 항상 나왔던 문제인데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1등급 맞았던 애들이 여기서 다 틀려왔어요. 그래서 2학기 때 문장 시험을 추가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시험이 조금 보는 게 너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원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공부가 좀 힘들어야 공부지. 조금 힘들지 않고 무난하게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똑같이 문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독해 지문학과 단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2학기 기말 때는 중간 때 했던 아쉬웠던 부분을 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애들한테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성적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퇴원한 아이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힘들다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. 라는 점을 대더라고요. 조정을 해줄 수 없느냐. 근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.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1학년 때 영어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2학년 때 되면은 사실 너무 바빠서 이럴 시간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
조금 힘들더라도 학원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학원에서 대비를 시킬 거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난이도는 높질 않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근데 범위가 적지 않고 좀 많고 단어 시험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애들이 좀 힘들어 하니까 부모님들도 그 점을 알아서 애들 좀 격려를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저는 일단 여기까지.